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 대학생 위원장을 하고 있는 조평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란에서 오신 박시환 목사님의 증언을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시간을 잘 맞춰서 8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기독교인들의 전쟁과는 사실은 정의 전쟁론, 사실은 카톨릭에서 비롯된 어떤 이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사실상 지금도 국제 사회에서, 특히 이제 유엔에서 지금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로운 전쟁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에는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에 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있고, 그것은 또 우리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된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물론 겸손하고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 악을 막기 위해서 가끔은 전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류의 역사가 사실 전쟁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윌 듀란트라는 아주 유명한 History of Civilization이라는 책을 6부작이 되는 아주 대작을 쓰신 분께서는 계산을 해봤더니 3421년이라고 우리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가 268년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조선, 우리 조선의 역사, 또 한반도의 역사만을 봐도 사실은 수천 년의 역사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사실 몇십 년 안 됐다라는 것도 누가 발표했던 것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고요. 휴전으로 했지 종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전쟁 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은 인류에 있어서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다, 역사의 상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평화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또 국가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또 만들었다라는 유명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찰스 스틸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빚어진 나라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48년에 건국이 되었지만 거의 곧바로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단결해서 싸움으로써,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 공산주의의 세력을 무찌름으로써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참상이었고 비극이었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하셨고, 또 기독교가 이 땅에 더 단단히 자리 잡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인간사의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특히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 결국에는 전쟁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한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지지할 수 없는 전쟁이 많지만 지지할 수 있는 전쟁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모든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해야 되겠지만 경계할, 또 반대해야 될 평화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의 전쟁 정쟁론, Just War Tradition, 아니면 Just War Theory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론에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쟁 전의 명분입니다. 전쟁 개시의 명분입니다. 사실은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쟁을 과연 치러야 되느냐, 그리고 심지어 남침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순간에도 이 전쟁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전쟁에 과연 참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결국에는 명분 또는 계시의 명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계시의 명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jus in bellum이라고 해서 전쟁 중에 있는 정당함 또는 정의로움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 어떠한 무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인명들을 많이 살상할 수 있는 WMD라고 그러죠. 대량 살살 무기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을 정해주는 것이고 또 포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제네바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로들은 함부로 사살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켜줘야 된다. 그 인권을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쟁 중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정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후 정당성입니다. 사실은 전후 정당성, 라틴어로는 jus post bellum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은 많이 크게 다뤄져 있지는 않고 실전에서 이렇게 이것이 많이 따져지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20세기에 들어서는 이게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후에 남겨져 있는 그 폐허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면은 6.25 전쟁 이후에 너무나 큰 이 전후 복구 과정을 겪었는데 그것을 이제 과연 잘 치러야 되는지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또는 방어 전쟁을 하더라도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국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복구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정의 전쟁론을 사실은 지금도 이 유엔에서는 공식적인 방침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죠. 정의 전쟁이 아니라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러니까 보호해야 될 책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실제로 큰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 나오는 전쟁은 아니지만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의 몇 군데 전쟁에는 소규모 분쟁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 R2P 이론에 입각해서 전쟁에 참여를 하고 국제사회가 참전을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히 2차 대전, 20세기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유엔이라는 이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유엔이 했던 지금까지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꼽으라면은 대한민국의 참전죠.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참전을 승인했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유엔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금도 과연 보존되었을지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엔이 분명히 하고 있는 그 역할이 너무나 큰데 물론 이 상임 5개 국가가 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러한 큰 전쟁, 특히 소련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데에서는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이 정의 전쟁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전쟁 개시의 명분인데요. 이 전쟁 개시의 명분에 있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또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한 명분이 있느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한 명분, just cause가 있느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정의 전쟁은 전체에서 사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붙들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정당한 명분이 있느냐일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이란을 또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계속해서 어저께도 아마 트위터에서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몇 시간 뒤에 이란을 몇 군데 지역을 치겠다라고 트위터를 이렇게 날렸었는데 그것이 뭐 레토릭일 수도 있고 협상을 위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정당한 명분이 계속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하고 국제사회가 또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방어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을 개시하는데 이것이 자기 방어의 목적인지 이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올바른 의도, just inten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올바른 의도가 있느냐 이것이 제국주의적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평화를 해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정당한 권위, just authority, proper authority라고 해서 정당한 합법적인 이
권위가 이 전쟁의 개시를 명령을 했느냐를 따질 수가 있죠. 사실은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해당 가능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특히 전쟁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합법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민주적인 국가에서만 해당이 되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은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공의 가능성입니다. 성공의 가능성. 성공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여야만 그 전쟁이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6.25 전쟁 중에 인천 상륙작전만 생각해도 뭐 5,000분의 2의 확률의 승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승리의 가능성이 그렇게 적었는데도 전투에 임했던 것은 과연 정당하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악이 너무나 거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했을 때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전을 하는 것이 큰 용기를 가지고 참전하는 것이 정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의전쟁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의 마지막에서 비례성이 있습니다. proportionality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무기에 있어서 적이 사용하는 무기에 비례한 그러한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제 핵무기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리고 사실 2차 대전도 사실은 핵 무기가 투하되면서 사실은 끝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발휘를 해서 적의 어떤 싸울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것도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유효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이 proportionality, 비례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견이 많이 분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가장 중요한 정당한 명분이 과연 있느냐, 전쟁에는 정당한 명분이 있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대립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종전 협상이라 그러죠. 종전 협약 이런 것들이 사실 매년 미국에서 의회에서 종전 협약을 해야 된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참전했던 전쟁 중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가장 길게 끌고 있는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또는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에서 많이 이제 대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소위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하는 이 구절에 의존해서 모든 전쟁은 악하다. 악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지만은 C.S. 루이스도 이따가 읽겠지만 C.S. 루이스도 그렇고 많은 정의 전쟁론자들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다른 뺨도 돌려대라 라고 했던 이 교훈이 개인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국가에 또는 국가 공동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말이 국가 공동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말을 하는 것이냐면은 내 뺨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이 또는 합법적인 정당한 권위가 국민들의 뺨을 돌려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남의 뺨을 돌려대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침례교 신학자이기도 한 폴 램지 교수가 또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이웃사랑이라는 그 원칙이 때로는 정당한 전쟁의 명분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큰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북한에서 남침을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한 권위자들이 또는 국제사회에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이웃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웃들을 살리는 것은 그것은 이웃 사랑의 가장 극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뺨을 돌려대라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각 개개인에 대한 개개인 차원의 대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국가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도 만난 이웃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강도를 돕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악은 존재하고 우리 기독교인은 반드시 그 악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방어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기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나의 신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국가 입장에서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민주적인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선된 그 국가 지도자라면은 반드시 그 국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이 전쟁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의도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 아랍에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전쟁들을 봤을 때 사실은 전쟁 중에도 이것이 해당이 되지만은 민간인들에 대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를 오히려 극대화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만 사실은 중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일부러 예를 들어서 군사기지,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민간인 시설 옆에 두거나 오히려 민간인 시설 밑에, 지하에, 벙커에 이렇게 두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악한 이런 세력들이 세상에는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적국을 칠 때도 적국 군사시설만을 정밀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내기 위해서 민간인 지역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마스 한 2년 전에 있었던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일부러 사실은 뭐 군사시설과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 지역을 골라서 군사시설을 오히려 피해가면서 공격을 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사실상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는 그런 것도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생각할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한 권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독재 국가에서는 사실은 독재 국가에서 전쟁 개시라든가 사실 그 내부에서 모든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다른 나라에까지 이 권리를 침해하는 이 전쟁 행위에 대해서는 독재 국가에서는 정당한 권위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쳤던 그 명분에 있어서 그 명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결정을 내렸던 그 정부는 합법적인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정당성, jus in bello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성입니다. discrimination인데요. 결국 민간인과 전투 요원들을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요원이라 하더라도 포로로 잡혔을 때 그것은 또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적군을 상대로 하는 것처럼 포로나 민간인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차별성이 이 전쟁 중에 정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그 전쟁 전에 계시의 명분에도 있었지만은 비례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무기를 쓸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대전에서는 이것이 많이 변화가 있죠. 왜냐하면 현대전에서는 드론이라든가 그리고 또 정밀 타격 능력 이런 것들이 많이 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인과 군사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 역량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요원들,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기술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도 사실은 적이 쓰고 있는 무기를 똑같이 우리도 쓰겠다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후에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 후에 과연 이란에 남아있는 그 정권은 과연 어떤 정부가 될 것이며 아니면은 이라크 전에 너무나 큰 실패로 끝났다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민주적으로 바꿀 수가 있겠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행정부는 아무래도 지난 정권, 부시 정권에서의 실패를 아마 교훈 삼아서 레짐 체인지까지는 목표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과연 정당한지 아니면은 만약에 그렇다면 레짐 체인지까지는 아니더라면은 그러면 레짐 얼터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요즘에 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주어서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또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피해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큰 문제가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은 미국만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를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목소리를 내고 또 같이 또 부분적으로 참여를 해야 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전후 복구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라크에서도 전후 복구 요원으로서 우리 자이툰 부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파병이 되었고 수단에도 파병이 됐죠. 다르푸르 지역에. 그리고 또 레바논에도 사실은 동명부대라고 해서 저도 동명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헤즈볼라의 그 무기들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유엔군 소속으로 한국 부대가 파견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C.S. 루이스의 통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C.S. 루이스도 옥스포드 대학생일 때 1차 대전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대전에 바로 징집이 되어서 참전을 했는데 전쟁 초기에 가슴 가까이에 파편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 너무 가까이에 박혀 있어서 빼지도 못하고 여기 그대로 붙어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전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스포드에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그 방위군 지역 방위군으로 계속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또 2차 대전이 또 발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과연 정당한지 또 이 정의전쟁론에 입각해서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치러야 되는지 아니면은 왜 평화주의자들이 그것이 너무나 순진하고 낭만적인 생각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글로도 많이 쓰셨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강연이 나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강연이 있어요. 옥스포드에 있는 평화주의자들의 모임에 가서 상당히 당돌하게 여기에서 나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는 강연을 평화주의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을 반대한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의 전쟁이라도 반대한다라는 아주 이제 강경한 평화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강연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C.S. 루이스는 인간 양심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개인은 언제나 그 양심의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양심의 호소에는 4가지 근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4가지 근원, 4가지를 말합니다. 개인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직관, moral intuition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덕적인 직관이 있다. 이것은 이제 양심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성한 권위입니다. 우리 또 기독교인들이 앉아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신성한 권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권위 앞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평화를 외칠 수가 없다라고 이 C.S. 루이스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평화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던 마태복음 말씀,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는 이 구절이, 이 교훈이 전쟁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이 논문이 이 연설이죠. 이 연설이 한국에서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특히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너무나 큰 인사이트를, 통찰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C.S. 루이스가 했던 가장 중요한 통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적혀 있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라도 무엇보다 가장 큰 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신조는 사실 죽음과 고통이 곧 최고의 악이다 라고 믿는 아주 물질주의적인 윤리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 하는 어떤 일도 고통을 뿌리 뽑을 수 있다라는 확증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당면한 과제에, 그것이 전쟁 참전, 본인이 참여했던 전쟁 참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당면한 과제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쟁은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인간이 당하는, 이 육신이 당하는 고통이 최고의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생각과 그 세계관과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영을 믿는 존재이고 이 껍데기,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물질의 고통이 최고악이라고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은 사실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그칠 수가 없고, 그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우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상에 제공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 있어서도 옳은 전쟁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또 나쁜 평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하고 바른 목소리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